내란 재판부는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전두환 씨가 같은 혐의로 섰던 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기일에 출석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2가지, 특검은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민주화 역사 이후 감행한 내란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책임을 아래로 돌리는 모순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포구령 작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고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정치인 체포는 군 지휘부가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가 어디 누구네 집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겁니까? 계속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우리 청장의 증인과 또 직원들, 법을 좀 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죠. 한때 국군 통수권자의 이런 태도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기현 재판부가 생중계로 국민에 전달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봤고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의회 정장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출동했던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는 게 이진관 재판장의 결론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최종 책임자란 증언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 입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포고령 관련해서 지침을 주신 거는 통금 시간 비상계엄 선포 전 2분에 불과했던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연 것도 윤 전 대통령입니다.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방어막이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류경진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선고에 이어 계엄의 위법성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 등을 내란 행위라고 했는데 류경진 재판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질서 유지 목적의 군 투입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깨는 결정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한편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각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번 판결은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먼저 밝히고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형량을 포함한 주문 낭독이 이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내란 성립 여부입니다. 앞서 이진관, 류경진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판단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고 메시지 계엄,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미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재판에서 이 논리를 모두 탄핵했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국회 봉쇄,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결정적 국헌문란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체포방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체포방해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두 중요 임무 종사자의 재판까지 계엄이 국헌문란이었다는 결론이 일관되게 이어졌고 이제 우두머리에 대한 판단만 남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